당장 손 안 치워? 너가 만지면 그 화장품 버려야 하잖아. 인도 최하층 계급인 수드라라고 무시받던 한 소녀가 카스트 제도의 철옹성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이샤 라오입니다. 인도 델리 출신으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계급, 제도인 카스트가 여전히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나라에서 왔어요. 브라만이라 불리는 최상위 계급부터 크샤트리아, 바이샤, 그리고 제가 속한 수드라까지. 제 계급은 불가촉 천민으로 불리며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계급이죠. 어머니는 매일 겐지스강에서 타인의 옷을 빨아주는 도비왈라로 일하시고 아버지는 이륜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입니다. 하지만 저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는 것. 그런데 어떻게 천민 계급의 소녀가 타인의 얼굴을 만질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메이크업에 관심을 가진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인도 델리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TV에서 본 화려한 세계는 저를 꿈꾸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빨래하시다 얻으신 작은 화장품 견본들을 몰래 모아두었죠. 낡은 거울 앞에서 그것들을 하나씩 펼쳐놓고 실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수드라 계급의 딸로 태어난 저는 항상 고개를 숙이며 살았어요. 학교에서도 앉을 자리, 마실 물, 말할 수 있는 때까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죠. 하지만 메이크업을 하는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입술에 색을 입히고 볼에 생기를 더하고 눈을 강조하면 거울 속에는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당당했고 높은 계급처럼 보였습니다. 메이크업은 제게 일종의 마법이었어요. 가난한 집에서 비싼 화장품을 살 돈은 없었지만 방법은 찾았죠. 학교 근처 화장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창고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며 받는 적은 급여로 작은 화장품들을 하나씩 모았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고객 앞에 나서지 못하게 했지만 매장이 문을 닫은 후 남아서 연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밤마다 저는 잡지를 찢어 벽에 붙이고 그 모델들처럼 메이크업을 연습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손끝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포기하지 않게 했죠. 학교에서는 말없는 아이였지만 머릿속은 늘 메이크업으로 가득했어요. 고등학교 축제 때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메이크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낮은 계급의 친구들만 찾아왔지만 점차 소문이 나면서 높은 계급의 학생들도 몰래 저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신분이 높은 그들 중 일부는 저를 지지해줬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마지막 축제를 앞둔 전날이었어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메이크업 부스를 운영할 기회를 얻었거든요. 그때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샤, 부탁이 있어. 낮은 목소리로 매그나가 말했어요. 그녀는 브라만 계급의 학생으로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의 리더였죠. 축제 때 내 메이크업 좀 해줄래? 너의 실력이 소문났거든.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어요. 매그나가 저를 찾아오다니. 하지만 기쁨도 잠시 뒤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매그나, 진짜 장난 아니다. 수드라 손이 얼굴에 닿으면 평생 재수 없대. 바이샤 계급의 리타가 낄낄거렸어요. 그러다 평생 재수 없어지면 어쩌려고? 매그나는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죠. 그래서 축제에서 실험해보는 거지. 아이샤 실력이 어떤지 확인해보려고 내 얼굴에 조금이라도 트러블이 나거나 하면 수드라 계급은 뭘 해도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될 테니까. 그들의 계획은 분명했어요. 저를 모두 앞에서 망신 주려는 것이었죠.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신분은 변하지 않나 봐요. 눈물이 펑펑 났어요. 좌절하고 싶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브라만 계급이지만 항상 겸손하고 친절했던 아드비카가 찾아왔어요. 아이샤, 매그나의 계획을 들었어. 걔네들이 너의 부스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나서 얼굴이 뒤집어졌다고 거짓말을 퍼뜨릴 거래. 아드비카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축제 메이크업을 부탁하고 싶은데 진짜로.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고마워. 하지만 그러다 너도 따돌림 당할 수 있어. 아드비카는 웃었죠. 나는 너를 믿어. 너의 메이크업이면 이미 잘 해낼 거라는 걸.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줄까? 사실은 매그나가 매일 그렇게 거울을 보는 이유는 여드름 때문이야. 그래서 그걸 잘 커버하는 메이크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너보다 우리 학교에서 메이크업이 더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그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었죠.
축제 첫날 예상대로 매그나와 친구들이 제 부스에 찾아왔어요. 자, 보여줘봐. 수드라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녀가 비웃으며 말했죠. 심호흡을 하고 메이크업을 시작했어요. 매그나의 피부 상태를 알았기에 특별한 커버 기술을 사용했죠. 유튜브에서 본 대로 한국 여드름 피부 커버 메이크업을 적용했습니다. 마지막 터치로 한국 제품을 소량 발랐어요. 거울을 건넸을 때 매그나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녀의 피부는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해 보였죠. 이게 내 얼굴이야? 그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맞아. 그리고 이 제품들을 써봐. 여드름 흉터에 좋을 거야. 조용히 말했죠. 매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그녀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화를 내지 않았어요. 아무 말 없이 고마워 짧게 말하고 자리를 황급히 비웠어요. 이 정도면 최고의 인사라고 볼 수 있어 행복했어요. 그날 이후 제 부스는 학생들로 넘쳐났습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제 계급에 대해 말하지 않았죠. 오직 제 메이크업 실력만 보았으니까요. 축제가 끝날 무렵 매그나가 다시 찾아왔어요. 미안해, 아이샤. 내가 너무 못됐어. 진심 어린 사과였죠. 내 실력은 정말 대단해. 그리고 내 피부 비밀을 지켜줘서 고마워. 너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배우게 된 이유는 사실 한국의 드라마 덕분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학교에 갈 수 없게 되면서 더 이상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됐거든요. 대신 작은 방에서 휴대폰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났죠. 처음엔 심심해서 유튜브를 뒤적이다가 우연히 사랑의 불시착 클립을 보게 되었어요. 손예진이라는 배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아니, 이게 화장이라고요? 마치 화장을 하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러운데 어딘가 빛이 나는 피부, 또렷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눈매. 제가 알던 메이크업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진짜 화장이야? 화면을 몇 번이나 멈추고 확대해서 봤지만 비결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인도에서 화장이라고 하면 두꺼운 파운데이션, 진한 아이라인, 강한 블러셔가 기본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배우들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피부를 가진 것 같았죠. 그날부터 저는 한국 드라마에 중독되었어요. 여신강림, 트루뷰티, 스타트업. 스토리도 좋았지만 제 눈은 항상 배우들의 메이크업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여신강림에서 주희수가 변신하는 장면은 마법 같았어요. 그저 화장품 몇 개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문제는 한국어였습니다. K-뷰티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 톤업 크림, 쿠션, 물광 피부, 그라데이션 립.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한글 공부였죠. 노트 한 권을 통째로 한글 연습장으로 만들었어요. 아버지 툭툭이 수리하실 때 필요한 공구를 정리하듯 저는 한글 자음과 모음을 정리했습니다. 기억은 기억, 니은은 니은. 소리 내어 읽으며 화장품 이름을 외웠어요. 어머니가 아이샤, 또 혼자 중얼거리니? 라고 물으실 때마다 공부 중이에요 라고 대답했죠. 한 달 뒤엔 간단한 K-뷰티 용어를 이해할 수 있었고 3달 뒤엔 한국어 자막 없이도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 화장대는 점점 변해갔어요. 싸구려 화장품들 사이에 공들여 모은 한국 화장품 샘플들이 자리 잡았죠. 한국 메이크업의 비밀은 레이어링이었습니다. 인도식 화장처럼 한 번에 두껍게 바르는 게 아니라 얇게 여러 번 발라 자연스러움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었어요. 아침마다 학교 대신 거울 앞에 앉아 실험했습니다. 처음엔 망했어요. 물광 피부를 만들려다 기름기 넘치는 얼굴이 됐고 그라데이션 립을 시도했다가 피에로 입술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 유튜버들처럼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일리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빈 방에서 혼자 메이크업 쇼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봉쇄령이 6개월째 되던 날 거울 속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낮은 계급의 아이샤가 아니라 K-뷰티 기술을 마스터한 새로운 아이샤였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사회의 편견도 이 작은 방 안에선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와 거울 그리고 K-뷰티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이 카스트의 벽을 무너뜨리고 한국에 가서 진짜 K-뷰티를 배우겠다고요. 제 손끝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이 계급보다 강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냈어요. 왜 혼자만 즐겨야 할까?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의 오래된 스마트폰을 빌려 산바리에 고정하고 방 한 구석을 촬영장으로 꾸몄습니다.
작은 전구 몇 개로 조명을 만들고 흰 천을 배경으로 걸었어요. 첫 영상을 올리기 전 손이 떨려 휴대폰을 3번이나 떨어뜨렸어요.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K-뷰티를 사랑하는 아이샤입니다. 오늘은 한국식 물광 메이크업을 인도 피부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시작한 첫 영상을 올리고 나서 유튜브 알림을 꺼두고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알림을 확인하니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구독자 5,000명? 조회수 10만? 제 눈을 의심했죠. 댓글창은 이미 폭발해 있었어요. 카스트 무슨 상관이야? 이 언니 실력이면 브라만도 부럽지 않아. 한국어 발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어디서 배우셨나요? 저도 수드라인데 아이샤처럼 꿈을 꿔도 될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며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었다니요. 그날로 제 삶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 영상은 인도 결혼식을 위한 K-뷰티 스타일이었어요. 인도의 화려한 색감과 한국의 세련된 기술을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이었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깜짝 이벤트로 인도 전통 노래를 한국어로 불렀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아이샤, 내 영상 때문에 울었어. 평생 나 같은 바이샤가 수드라의 메이크업 조언을 들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보니 계급보다 실력이 중요하네. 일주일 만에 구독자가 50만을 넘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제 계급이 아닌 실력만으로 판단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신선했는지 몰라요. 저는 더 용기를 내어 인도와 한국 뷰티의 융합을 시도했습니다. 한국식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인도 결혼식 준비하기, K-POP 아이돌 메이크업, 인도 버전 같은 콘텐츠가 불티나게 퍼졌어요. 가장 인기 있었던 영상은 카스트 시스템을 부수는 메이크업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겪었던 차별 경험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메이크업이 어떻게 자신감과 존엄성을 되찾게 해주었는지 공유했어요. 그 영상은 하룻밤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고 인도 전역에서 뉴스가 되었죠. 아이샤 라오 카스트를 뛰어넘는 K-뷰티의 힘. 수드라 소녀 한국 메이크업으로 인도를 변화시키다.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이 협찬 제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한글 배워 메이크업 유튜버로 성공한 아이샤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K-뷰티의 비밀은 겉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면의 자신감을 끌어내는 거예요. 한국 메이크업은 자연스러움을 중시하잖아요. 그건 우리 모두 태어날 때부터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인도의 모든 계급, 모든 피부색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채널이 성장하면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댓글창이었어요. 처음엔 수드라가 어떻게 메이크업을? 이라는 댓글도 있었지만 점차 계급이 뭐가 중요해? 라는 목소리가 커졌죠. 사람들은 제 손끝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보며 오랜 편견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100만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인도 전역의 팬들과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날 밤 화면 너머로 모든 계급의 소녀들이 함께 K-뷰티를 배우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들은 한국어 발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어디서 배우셨나요? 저도 수드라인데 아이샤처럼 꿈을 꿔도 될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며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었다니요. 그날로 제 삶이 바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뭄바이에서 K-뷰티 스타 경연대회가 열린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우승자에게는 한국 여행 티켓과 유명 화장품 브랜드와의 계약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될 것 같았지만 꿈에 그리던 한국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뭄바이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도 메이크업 구상을 멈추지 않았어요. 인도 전통의 컬러감과 한국의 세련된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하니 경쟁자들은 모두 고급 메이크업 학교 출신들이었어요. 그들의 장비는 제 것보다 훨씬 비쌌고 브랜드도 화려했죠. 저기 봐, 유튜브로 유명해진 수드라 애가 왔대. 귓속말이 들렸지만 이제는 그런 말에 주눅 들지 않았어요. 제 손끝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할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대회는 60분 안에 인도와 한국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메이크업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모델은 놀랍게도 예전에 저를 무시했던 학교 선배 아니타였어요. 그녀가 제 채널의 팬이 되어 직접 연락해온 것이었죠. 네가 우승할 거라 믿어. 아니타가 속삭였어요. 내 영상 보고 내 편견이 깨졌거든.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인도 결혼식 메이크업의 화려함과 한국, 데일리 메이크업의 자연스러움을 조화시킨 서울의 봄이라는 제 창작 메이크업을 선보였어요.
7,001의 경쟁률을 뚫고 놀랍게도 제가 우승했습니다. 아이샤 라오, 당신의 창의성과 기술이 심사위원들을 압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트로피를 받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제 손에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들려 있었고 가슴속에는 새로운 꿈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인천공항이 에어컨과 깨끗한 공기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신세계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공항 곳곳에 있는 식수대였어요. 인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이 물 마셔도 안 죽나요? 제가 물었더니 주변 사람들이 웃으며 당연히 마셔도 돼요. 한국 수돗물은 모두 마실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인도에서는 물이 너무 오염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은 콜라를 마시는데 그마저도 가짜 콜라를 팔아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일이 많거든요. 버스에 탔을 때도 모두 자기 좌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인도에서는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인데 한국에서는 질서정연하게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도로 위에서도 차들이 새치기 없이 자기 차선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어요. 한국 여행 중에 가장 놀라웠던 것 중 하나는 바로 공공 인프라였어요. 특히 화장실 문화는 정말 충격적이었답니다. 유럽이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기본적인 화장실조차 돈을 내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돈을 내고도 위생 상태가 형편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무료 화장실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화장지는 물론 손 세정제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어요.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문화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에게 들은 한국의 생활 안전도 이야기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여성이 혼자서도 밤늦게 귀가할 수 있는 나라라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함께 여행한 남아프리카 친구는 자국에서는 대낮에도 스마트폰을 꺼내드는 것조차 위험하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새벽에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답니다. 치안과 신뢰가 바탕이 된 사회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한국 여행을 마치고 인도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시끄러운 경적 소리, 혼잡한 거리, 길가의 야생 동물들이 이제는 익숙했던 풍경이 아닌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하나씩 유튜브에 올렸더니 놀랍게도 구독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메이크업 유튜버가 아닌 문화교류의 메신저가 되었답니다. 한국의 혁신 정신과 빛나는 미래를 목격하고 돌아온 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수입이 생겨 부모님과 동생들과 함께 뭄바이에 작은 집을 마련했고 가족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K-뷰티를 시작으로 발견한 한국 문화가 저에게 준 선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용기였어요. 인도로 돌아와 1년이 지난 지금 델리 중심가에 K-뷰티 바이 아이샤라는 메이크업 아카데미를 열었고 모든 계급의 학생들을 받고 있어요. 처음엔 높은 계급 가문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98%를 넘어서자 더 이상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답니다. 어머니는 이제 겐지스강에서 빨래하지 않으세요. 뭄바이에 새 아파트를 마련해드렸고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저희 회사의 운영 담당으로 일하십니다. 딸아, 네가 자랑스럽다라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저에겐 세상 어떤 상도 부럽지 않은 선물이었어요. 가장 기쁜 일은 학교에서 만났던 옛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변화예요. 저를 구석에 앉히던 그 교수님이 지난주 제 학교를 방문하셨어요. 아이샤, 너에게 배울 게 많구나. 우리 학교 커리큘럼도 바꾸고 싶어.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이제는 웃으며 그분을 껴안을 수 있었습니다. K-뷰티는 제 얼굴뿐 아니라 인생의 색깔까지 바꿨어요. 이제 저는 계급이 아닌 꿈으로 정의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아름다움의 철학이 인도의 오래된 편견을 하나씩 지워가고 있죠. 변화는 붓 한 번의 터치처럼 때론 작지만 결국엔 전체 그림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매일 증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인도에서 K-뷰티 강사와 유튜버로 자리를 잡아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좋아서 시작한 한국 메이크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한국과 한국 문화를 알게 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평생 저의 발목을 잡고 기회마저 빼앗아 갔지만 K-뷰티와 한글은 제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었답니다. 메이크업 붓 하나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바꾸고 있어요. 부모님도 이제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되었고요. 언젠가 더 유명해져서 다시 한국을 방문할 날을 꿈꾸고 있어요.
그때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인도와 한국을 연결하는 K-뷰티 전문가로서 당당히 서울 거리를 걷고 싶습니다. 한국은 정말 제 꿈의 나라예요. 이상으로 한국어를 배우며 인생이 바뀐 인도의 아이샤 씨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인도에서도 한류의 인기가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정말 대단한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메이크업이라는 아름다움의 언어가 국경과 계급을 뛰어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네요. 앞으로도 아이샤 씨처럼 한국 문화를 통해 자신의 꿈을 찾는 이야기가 세계 곳곳에서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힐링 감동이었습니다.